우리가 앞에서 선택지, 옳은 선택지, 틀린 선택지를 가온이가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우리 이번에는 그 선택지들 중에서 문제가 묻는, 발문이 묻는 것에 따라 정답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이제 마지막 선지 오답을 바탕으로 어떻게 옳은 거를 고릅니까? 물어볼 수 있죠. 자, 옳은 거를 고를 때에는 주로 너희들이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직면하게 됩니다. 너희들 한 번은 풀어봤죠? 모의고사. 자, 선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등장할 때 1번 이거 봤을 때 이거는 100% 아니다. 이건 때려 죽여도 아니다. 이거는 100% 정답 아니다. 아닌 이럴 수 있고, 그리고 2번 이건 진짜 정답 같아. 그리고 3번 이것도 100% 아님.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는 뭐지? 이거는 약간 애매하네. 좀 애매모호해. 이런 것들 많이 겪어보셨죠? 그리고 뭐 5번은 글쎄 주로 어렵게 안 낼 때는 100%가 아닌 경우가 흔해요. 그러면 2번하고 4번 정답이 2번 진짜 정답 같아.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모호해. 이럴 때 여러분들 당연히 2번 고를 것 같죠? 너희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거나 진짜 정답이 있을 때에는 애들이 희한하게 찍는다고 생각하고 50% 확률로 찍어요, 얘네들을. 그래서 4번을 고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알아? 애매모호하게 내서 내가 뭔가를 놓친 게 있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날 너무 과소평가한 거지. 선택지, 그러니까 평가원은 너무 과대평가해서 문제를 좀 꽈쓸 거다 라고 이해해서 2번 진짜 정답인 건 오히려 아니라고 판단해버리고, 나를 과소평가, 내가 지문에서 놓친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답, 내가 2번으로 고른 거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해버리는 거지. 이건 너희들의 확신 문제고 독해력 문제가 아니라 확신을 하려는 자신감의 문제입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지, 100% 아닌 거 이런 것들 구분하는 거를 내가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즉,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택지는 지문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주로 일치불일치는 어떤 유형에서 나와요? 내용 잘 이해했느냐 묻는 유형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 이해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흔해요. 굉장히 쉽습니다. 개념 문제로 나오고 쉬운 문제고 기본이고 어떤 독해 지문이든 다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이때에는 개념을 잘 따져야 돼요. 그랬을 때 너무 넓게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좁게 보면 정답일 때에는 선택지를 크게 보셔야 돼요. 지문을 넓게 봤을 때 그 선택지 지문이 적용되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 전체를, 지문에서 이만큼만 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다 따져서 선택지랑 비교하라고요. 그래야 너희들한테 이해가 쉽다고. 오케이? 지문에서 전체를 넓게 보라고, 넓게. 하나만 찾는다라고 이해하지 말고. 왜? 내용 일치 불일치니까. 일단은 넓게 보고 거기서 계속 좁혀나가야지 너희들이 정답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거 여기 부분이다, 이만큼이다 하고 이만큼만 읽어버리면 의외로 낚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의도한 걸 수도 있다고. 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 이만큼을 얘기하고 그 뒤에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했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요. 진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적은 것도 아니라요. 꽤 많아요. 얼마든지 그 선택지는 그 지문의 아주 극한 일부여가지고 정답으로서 가당치도 않은 유형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냥 지문에 등장했을 뿐 아무 의미도 없을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넓게 거시적으로 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너희들 훈련할 수 있는 게 미시적인 훈련이에요. 거시적인 거에서 미시적인 훈련으로 넘어가는 거는 너희들의 노력입니다. 이 순서로 가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미시로 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애매한 오답이에요. 애매모호해. 이게 바로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선지입니다. 자, 원인과 결과, 인과를 뒤집어 버린다는 건 내가 말했지,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선지를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당연히 그거를 찾는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즉, 본문에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일치, 불일치로 봤을 때는 일치인 거예요.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답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의 내용과는 일치하는데 내용하고 봤을 때는 오답인 거. 이런 경우예요.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원인과 결과는 분석만 하시면 돼요. 이게 단순한데 생각보다 단순해요. 지문에서는 원인과 결과, 이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선지에서는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 때문에 이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인과를 바꾸는 거예요. 즉, 이거를 확실하게 설명해 줄게. 원인과 결과를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아작을 내줘버리겠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후 관계가 역전되는 거. 이건 좀 더 쉬워요. 선후 관계니까 앞하고 뒤의 관계가 역전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A 다음에 B가 일어난 거예요. A 사건이 일어나고 시간순이에요. 시간순. B가 일어난 거. 뭐라고? 얘는 시간순이라고요. 그러면 시간순으로 선후 관계가 역전된 거잖아. 그러면 얘는 찾기가 쉽죠.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대소 관계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소 관계가 역전되는 건 뭘까요? 대소는요. 뭐가 뭐보다 더 둘이 비교하는 거예요. 즉, A가 B보다 더 또는 B보다 A가 더. 말장난 같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이게 A가 B보다 더일 수도 있고 또는 B보다 A가 더. 같은 말인데 이거 약간 이렇게 말함으로써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헷갈리지 않으려면 독해력, 국어에 대한 지문 독해력, 이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어에서 이게 나오면 정말 엄청 상타치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죠. B보다 A, not only A, B, but also B 이런 것들도 순서가 바뀌고 단어가 바뀌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독해, 독서, 비문학 예외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예외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잘 따지셔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얘는 주체, 즉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어를 아예 생뚱맞게 체인지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로 서술을 하는 주체를 찾는 거는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얘는 닥치고 100% 아님 이거 정답으로 고르는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100%일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이 서술을 하는 주체를 바꾼 거니까 A라는 주체를 잘못 설명한 거죠. 그러면 대상과 비교하는 거야. 주체와 대상을 비교해요. 이럴 때에는 단순합니다. 주체와 대상을 확실하게 비교해서 구분 지어 놓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논리적인 내용으로서 따지는 경우도 있어요. 논리부정, 기억나시죠? 논리부정적이게 따질 수도 있고요. 동시에 범주를 따질 수도 있어요. 서술의 주체에서 범주도 따질 수도 있고 논리를 따질 수도 있어요. 따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체와 대상을 비교하고 비교 끝난 다음에는 구분을 짓는 연습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범주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걸 따지게 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서술을 하는 주체를 왜곡 또는 바꾼 선지에서의 추리법이에요. 자, 서술을 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는 뭐예요? 주어가 바꾼 거라 그랬죠. 즉, 주어가 바꾼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서술을 하는 주체, 서술어 이어지는 거예요. 피수식어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을 잘 따지시고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논리적인 것을, 논리적인 내용. 이거는 논리래요. 그러니까 추로 나오는 거 아닌가? 논리적인 내용?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논리적인 내용을 곱한다는 거는 뭐예요? 곱한다는 거는 걔랑 걔를 아예 엮어버리는 거고, 더하는 거는 얘랑 얘를 별도로 써 플러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곱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두 개가, 지문 두 개가 곱해서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새로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를 흘릴 수가 없어요. 정보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정보가 곱해지거나, 즉 논리적인 내용은 다른 말로 정답을 곱할 수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답이
A 곱하기 B를 해가지고 되게 생뚱맞게 막 C가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려워요. 지문과 선지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왜 어렵냐면 정답이 될 수도 있고요. 아예 정답,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거나 아예 아닐 수도 있어요. 즉 모든 선택지 구성할 때 곱하고 합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요.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오케이? 얘는 그래서 정답이나 오답이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내용이니까. 논리적인 내용은 딱 문제를 내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외가 없거든요.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왔으면 이런 경우가 꼭 100%는 아니다 알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대개 이런 것들이 나와서 예외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정답이 안 될 수도 있죠. 논리적인 내용은 정말 빡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예외를 인정하느냐 노인정하느냐 이거를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따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문을 독해를 1회 독으로 되냐 1회 독으로 절대 불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오케이? 답이 없어요. 반드시 이 문제 논리적인 내용이 나온 것 같다. 지문에서 독해할 때 논리적인 내용은요 한 방에 해석해서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날 포함해서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적인 거는 독해를 다시 하셔야 돼요. 독해를 2번씩 해라. 지문 독해 1회 독으로 안 끝나고 최소 2번, 3번은 반복을 해야 돼요. 최소 그 논리적인 부분, 핵심 부분만이라도. 아시겠죠? 오케이. 마지막은 좀 간단해요. 아예 답이 아닌 거. 얘는 100% 때려주고도 아니다. 아예 아닌 거. 또는 아예 그냥 생뚱맞게 지문에 없는 게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에는 오답일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지문에 없으니까 부재 중이죠. 부재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주로 지문에 없으니까 흔할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러면 진짜 유형은 아예 오답 또는 지문에 없는 내용. 이거는요 초등학생들한테 내려가도 낼 거예요. 이거는요 없어요. 거의 안 내요. 100% 아니면 대륙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예 오답 지문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얘는 100% 아닌 거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진짜 드물어요. 이 중에서도 드물어요. 100%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너희들이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그냥 하나씩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빵점 방지용일 수도 있고요. 독서에서 시작할 때 좀 쉬운 유형 낼 때도 이런 거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오답 부재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법 수업할 것이고요. 오늘 선지제작 분석기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딱 5개 이런 식으로 쪼갰죠? 교체, 탈락, 성과, 추격 빼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키워드별로. 오케이? 궁극적인 건 아직 설명 다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선지를 분석했으면 뭐 해야 돼요? 그 선지 분석도 문제풀이 과정의 일환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에서 제대로 이제 끝내는 겁니다. 마무리를 짓자 이겁니다. 선지 제작되는 비법 알았잖아요.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았잖아요. 그죠? 다음 시간에 그래서 문제풀이법 이거 이해했으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